1996년 1월 한 남자의 목소리가 영원히 멈췄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광석. 그는 단 32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영원한 가객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노래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가 남긴 말입니다. 화려한 무대 대신 작은 소극장을 선택했고 현란한 기교 대신 진심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타고난 재능보다 진심으로, 화려함보다 소박함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가객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4년 대구에서 태어난 김광석. 그는 작은 체구로 작은 돌, 반 토막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 안에는 큰 감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5살 온 가족이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소년 김광석은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바이올린을 잡은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것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화려함보다 소박함이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증명한 남자. 김광석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그를 작은 돌, 반 토막이라 불렀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몸 안에 얼마나 큰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를. 김광석의 아버지는 교사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엄했습니다. 소년 김광석은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었죠.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몽블랑 펜을 꺼내 일기장을 펼쳤죠. 오늘 하루는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몽블랑 펜으로 일기를 쓴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었죠. 선생님들은 김광석을 조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장 안에는 세상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968년 5살 때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낯선 도시였습니다. 대구 사투리를 쓰는 작은 소녀는 적응하기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 경험이 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를까? 왜 세상은 이런 모습일까? 소년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훗날 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작은 체구, 조용한 성격, 하지만 깊은 내면. 이것이 어린 김광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감수성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중학교 현악부 연습실. 방과 후면 그곳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턱에 괜 채 활을 긋는 김광석이었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음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죠.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음악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김광석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심을 담으면 음악이 그것을 전한다는 것을. 바이올린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보에도 배웠습니다. 클래식 악기들을 다루며 그는 음악의 언어를 익혀갔습니다. 음표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를, 쉼표가 만드는 여운을 배웠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고 녹음기로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광석이는 뭔가 다르구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음악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김광석에게 음악은 표현의 도구였습니다. 일기장에 적지 못했던 감정들, 말로 할 수 없었던 생각들, 모두 음악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슬플 땐 느린 곡을, 기쁠 땐 경쾌한 곡을 연주했죠. 클래식 음악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을 담은 소리는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테크닉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이 경험이 훗날 그를 만들었습니다. 통기타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때 배운 진심의 음악 때문이었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김광석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강의실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죠. 1980년대 대한민국.
거리에는 젊음의 외침이 가득했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열망, 변화를 꿈꾸는 목소리들. 그리고 그 중심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김광석은 노래패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통기타를 잡았습니다. 클래식 악기와는 달랐습니다. 더 자유로웠고 더 직접적이었죠. 노래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선배들이 말했습니다. 김광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이 가진 힘을 믿었습니다. 연습실에 모였습니다. 기타를 튕기고 하모니카를 불고 함께 노래했습니다. 저 들판 위에 푸르른 솔잎처럼 목소리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공연했습니다. 잔디밭 위, 강당 무대, 때론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노래했고 함께 울었습니다. 1987년 전설적인 그룹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를 불렀습니다. 자유를 향한 외침, 정의를 향한 갈망이 담긴 노래였죠. 하지만 김광석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이들이 힘차게 외칠 때 그는 담담하게 불렀습니다. 오히려 그 담백함이 더 큰 울림을 주었죠. 광석이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는 노래로 대화했습니다. 이 시기 김광석은 배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노래하는 법을.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그리고 음악이 가진 사회적 힘을.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노래하고 싶다는 꿈. 개인의 감정을, 삶의 애환을 노래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1989년 김광석은 결심했습니다. 솔로로 가겠다고. 혼자 서겠다고.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늘 우리였는데 이젠 나 혼자였으니까요. 녹음실에 들어섰습니다. 헤드폰을 썼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준비되셨어요?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첫 솔로 앨범 작업. 쉽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함께 노래해주던 동료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채워야 했죠. 내 노래를 부르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회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를. 우리의 감정이 아닌 내 감정을 담으려 했습니다. 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나만의 길을 가겠어요. 그의 다짐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은 확고했습니다. 1991년 이 집을 냈습니다. 사랑했지만이 수록되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곡이었죠.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아세요? 편지들이 왔습니다. 김광석은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곧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도 이때였습니다. 한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을 노래했죠. 곱고 희던 그 손으로. 젊은 나이였지만 깊은 연륜이 느껴지는 노래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정을 표현하나요? 김광석은 답했습니다.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하듯이요. 그의 창법이 확립되었습니다. 꾸밈없이 담백하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고음으로 과시하지 않고 호흡으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더 깊이, 더 진하게. 완벽주의자 김광석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은 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래를 내 방식으로 불러보면 어떨까? 이것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1993년 3집 다시 부르기 1이 나왔습니다. 기존 명곡들을 재해석한 앨범이었죠.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 노래를? 하지만 첫 곡을 듣는 순간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니라는 것을. 이등병의 편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원곡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광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진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네 먼 고향 초가 삼간.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불렀습니다.
김광석이 부르니까 김광석 노래 같아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는 모든 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만의 마법이었죠. 그날들도 그랬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노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의 목소리엔 아련함과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다시 부르기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테크닉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노래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켰죠.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노래가 왜 생겨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녹음실에서 그는 무수히 반복했습니다. 한 소절을 수십 번 불렀습니다. 완벽한 감정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1994년 정규 4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30즈음회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김광석을 영원한 가객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첫 소절부터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30대의 고뇌와 번민, 삶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었죠.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청소년도 중년도 노년도 각자의 30즈음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명곡의 힘이었습니다. 김광석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음악을 넘어섰습니다. 삶에 대한 위로가 되었고 시대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큰 공연장 대신 작은 소극장을 선택했습니다. 왜 작은 곳에서만 하세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김광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관객들 얼굴이 보이거든요. 첫 소극장 공연. 긴장했습니다. 관객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실수하면 다 들킬 것 같았죠. 하지만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 인사도 편안했습니다. 마치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처럼 관객들도 편안해졌습니다. 한 곡 한 곡 정성껏 불렀습니다. 중간중간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 노래는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졌어요. 노래의 배경을 설명했죠. 관객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사랑했지만 그대를.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김광석이 원하던 무대였습니다. 공연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100회, 200회, 500회. 계속되었습니다. 지칠 법도 한데 김광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번 새로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같은 노래지만 오늘의 감정은 달라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공연을 사랑했습니다. 1000회를 넘어섰습니다. 소극장 공연 1000회 이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광석에겐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과 만나는 게 좋아요. 진심이었습니다. 관객들도 알았습니다. 그의 노래가, 그의 공연이 진심이라는 것을. 어떤 날은 기술적 실수도 있었습니다. 기타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가사를 잊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관객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면 무대에 남았습니다. 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었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했습니다. 1996년 1월 6일. 그의 목소리가 영원히 멈췄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단 32년.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원합니다. 그의 노래는 지금도 울려 퍼집니다. 소극장에서, 라디오에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김광석이 우리에게 증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진심이 있으면 된다는 것. 큰 무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소극장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입니다. 저는 노래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는 노래가 아니라 삶을 불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실을 전했습니다.
서른 즈음에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이등병의 편지에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했지만으로 이별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섰습니다.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슬플 때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몽블랑 펜으로 일기를 쓰던 소년, 중학교 때 바이올린을 켜던 학생, 대학 시절 노래패에서 기타를 치던 청년, 모든 순간이 김광석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큰 감성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영원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음 생에도 가수를 하고 싶어요. 그가 남긴 말입니다.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노래하는 것을 행복해했습니다. 김광석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계속 불릴 것입니다. 영원히. 작은 소극장 무대, 통기타 하나, 진심 어린 목소리.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김광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